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불법 이민 봉쇄는 물론 합법 이민까지 좁은 문이 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중 수입품의 폭탄 관세 예고에 한인업계와 한국 기업 모두 긴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내각 지명자들을 상대로 폭탄 테러 위협이 발생해 FBI가 수사에 나섰습니다. 강력한 겨울 폭풍이 추수감사절 여행에 영향을 미치며 서부는 폭설, 동부는 비와 눈이 예상됩니다.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 공항에 수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는 가운데 인력 부족으로 항공편 취소 및 지연이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방검찰 뉴욕 남부지검의 윌리엄스 검사장의 사임으로 한인 에드워드 김 부지검장이 직무대행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한인 모델이 유명 래퍼 카니에 웨스트를 성학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1 환율이 1,450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제조된 3,000대의 가짜 깁슨 기타를 미국 세관 국경보호국과 국토안보수사국이 대거 압수했습니다. 오래된 미스터리 사건인 D.B. 쿠퍼 사건이 한 남매의 주장으로 인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의 한 우버이츠 배달기사가 고객에게 마리화나를 운반하는 것을 적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불법 이민이 봉쇄되는 것은 물론 합법 이민까지 좁은 문이 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합법 유학이나 취업 비자, 영주권 취득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학과 연수생 비자, 취업 비자 심사와 발급도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에는 합법 이민도 심사가 대폭 강화되면서 보충 서류 요구 등으로 지원 사태, 적체가 악화되고 막판에 기각률이 한층 높아져 결국 발급 건수가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초강경 트럼프 이민 정책을 설계하고 있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 담당 차장 내정자는 트럼프 2기의 이민 정책은 심플하다며 국경을 봉쇄해 오가는 외국인들을 대폭 줄이고 미국 안에서 불법 이민자들을 최대한 속간에 추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2기에서는 합법 비자와 영주권 발급, 시민권 귀화에 대해서도 까다롭게 심사해 최소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영주권 기각률은 가족 이민과 취업 이민이 똑같이 8%를 기록하고 있지만 심사가 한층 까다로워지면서 RF2로 불리는 보충 서류 요구가 빈번해져 수개월씩 더 지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 해에 외국 유학생 100만 명에게 F와 J 비자, 외국인 근로자 100만 명에서 200만 명에게 H-1B 등 취업 비자, 이민 희망자 100만 명에게 그린카드 영주권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또 유학과 연수생 비자, 취업 비자 심사와 발급도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2기에서는 1기 때 시행착오를 피하기 위해 이민 행정령만으로 강력히 통제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1기 때 H-1B 전문직 취업 비자의 기각률이 2018년 24%, 2019년에는 21%까지 치솟아 통상적인 2%보다 10배 이상 급등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1기 때의 영주권 기각률도 2018년과 2019년 모두 12%로 근년보다 높았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중 수입품의 60%의 폭탄 관세에 이어 멕시코, 캐나다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초강경 관세 예고에 한인업계와 한국 기업 모두 긴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생산 비중이 높은 한인 의류업계의 대중 고율 관세는 사실상 직격탄입니다. 업계에서는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다른 나라로 생산지 이전을 고려하는 기업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부 의류업체는 이미 올해 초부터 발빠르게 거래처를 중국에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과테말라 등으로 이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인 의류업체 중에는 수개월에서 최대 1년간 판매할 제품을 선주문해 최대한 재고를 쌓는 업체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인 가구업계도 트럼프 1기 정부 때 대중 관세 25%를 겪으면서 지난 6년에서 7년 사이 생산지를 중국에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으로 다각화했습니다. 기업들이 대중무역 전쟁에 대비해 중국산 제품 구매를 선점하는 것은 트럼프 1기 관세 전쟁을 겪은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2018년 트럼프 1기 정부가 대중관세를 25% 부과할 때도 기업들은 고율 관세가 시행되기 전 급히 중국산 제품을 사재기한 바 있습니다. 지난 7월 LA항과 롱비치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기록적인 증가세를 보인 것도 이 때문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업체들의 선주문 폭주로 물류량이 급증하면서 물류비도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팬데믹 때 컨테이너당 $10,000를 초과했던 물류비가 서서히 안정세를 찾으며 $1,000에서 $2,000 수준으로 내렸다가 올 봄부터 다시 오르면서 현재 컨테이너당 $4,00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이어 고율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멕시코, 캐나다는 2020년 미국과 관세를 없애는 무역협정을 맺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과 가깝고 인건비가 저렴하고 무관세 혜택이 있어 북미 수출용 제품의 주요 생산 거점으로 멕시코 진출을 늘려왔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멕시코에 진출한 주요 기업은 LG전자, LS전선, 기아, 롯데케미컬, 삼성전자, 포스코인터내셔널,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효성 등 130여 개 기업입니다. 전문가들은 25% 관세 부과로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전자제품 등의 제조 공장들이 멕시코에 집중돼 있습니다. 기아는 2016년 준공한 멕시코 몬테레이 공장에서 연간 25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중 15만 대가량은 미국 수출용인데 관세 부과 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트럼프 2기 행정부 내각을 지명해 인사 발표를 하고 있는 가운데 지명자들을 상대로 폭탄 테러 위협이 발생해 FBI가 수사에 나섰습니다. 길현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2기 행정부 내각을 구성할 인사를 지명하고 있는 가운데 지명된 인물들을 대상으로 폭탄 테러 위협이 발생해 연방수사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당국은 이 같은 위협이 아직 신뢰할 만한 사건은 아니며 그 어떤 장치나 실질적인 위협은 발견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주 유엔 미국 대사로 지명된 앨리스 스테파닉 하원 의원이 그녀의 남편 그리고 3살 된 아들과 함께 워싱턴에서 사라토가 카운티에 위치한 자택으로 돌아오는 길에 거주지에 폭발물을 설치해놨다는 위협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성명을 통해 뉴욕주 수사당국과 연방의회가 즉각적으로 이에 대응했으며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경찰 역시 성명을 통해 오늘 오전 9시 스테파닉 의원의 자택에 출동해 폭발물 탐지 작업을 펼쳤다고 전했습니다. 당국은 폭발물 탐지 훈련을 받은 K9 유닛이 스테파닉 의원의 자택을 수색했지만 그 어떤 폭발물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트럼프가 환경보호청 수장으로 지명한 리 젤딘 전 하원의원 역시 자택 파이프 폭탄 위협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젤딘 전 의원은 성명을 통해 오늘 우리 집에 나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파이프 폭탄 위협이 있었다며 친팔레스타인 메시지가 포함된 위협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자신과 가족은 모두 그 당시 자택에 머무르지 않았으며 안전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FBI는 차기 행정부를 대상으로 한 폭탄 위협 및 스와팅 사건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안전을 위해 즉각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벤스 팀은 성명을 통해 어젯밤과 오늘 아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한 내각 인사들이 폭력적이고 반미적인 위협을 받았다며 이번 공격은 폭탄 위협에서부터 스와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수사당국이 신속히 움직여 위협적인 상황을 제거하고 안전을 확보했다며 신속한 수사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폭탄 위협 관련 수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길현민입니다. 강력한 겨울 폭풍이 추수감사절 여행에 영향을 미치며 서부는 폭설, 동부는 비와 눈이 예상됩니다. 추수감사절 이후 차가운 공기로 저녁에 강추위가 몰려올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계속해서 길현민 기자입니다.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추수감사절 여행을 시작했지만 강력한 겨울 폭풍이 전국적으로 여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부 지역에서는 비와 눈이 내리며 특히 콜로라도와 유타 고산지대에서 최대 3피트의 폭설이 예고되었습니다. 수요일까지 솔트레이크 시티, 라스베이거스, 덴버 등에서도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추수감사절 당일 또 다른 겨울 폭풍이 동부로 다가옵니다. 목요일에는 중서부와 오하이오 밸리, 북동부 지역으로 확산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강한 비와 천둥 번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북동부에서는 많은 비와 눈이 예상되며 뉴욕, 필라델피아, 워싱턴 등의 공항에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북부, 버몬트주, 뉴햄프셔주 고산지대에서는 눈이 많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추수감사절 폭풍이 지나가면서 캐나다에서 유입된 차가운 공기로 인해 미국 전역에 강추위가 몰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금요일부터는 2억 3천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한파를 경험할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 공항에 수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는 가운데 파업 등으로 인한 인력 부족으로 항공편 취소 또는 지연될 수 있다고 연방항공청이 전망했습니다. 길련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교통안전청은 올해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 비행기를 이용해 여행길에 오르는 인파가 1,830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이번 추수감사절 연휴는 1년 중 가장 공항이 붐비는 시즌이라며 뉴욕 리버티 국제공항에서 지상 지연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연방항공청 공항 상태 확인 웹사이트에 따르면 뉴요크 공항에서의 지상 지연 프로그램은 오늘 오후 1시부터 시행에 돌입합니다. 연방항공청의 안내에 따르면 평균 항공기 지연 시간은 95분이며 최대 지연 시간은 3시간 이상으로 오전 11시 기준 뉴요크 공항 도착 또는 출발 항공기 약 100편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통안전청은 11월 26일 화요일부터 12월 2일 월요일까지 1,830만 인파가 항공편을 이용해 추수감사절 여행에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가운데 약 584만 명이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 가장 많은 인파가 몰리며 약 300만 명이 항공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은 연방항공청이 11월 들어 지난 25일 가운데 12일을 뉴요크 공항의 항공 교통 흐름을 줄이도록 했으며 이 같은 항공편 감축 운행은 34만 3천 명의 승객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연방항공청 역시 필라델피아 공항의 관제탑 인력 부족 문제로 인해 뉴요크 리버티 국제공항으로의 항공편 운항 흐름도 줄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뉴저지 지역뿐 아니라 가장 분주한 공항 중 하나로 꼽히는 샬럿 공항에서도 청소 근로자들이 이번 주 월요일에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공항을 찾는 승객들을 상대로 웹사이트를 통해 출발 전 항공기 지연 및 취소 상황을 확인하고 집을 나설 것을 조언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연방검찰 뉴욕 남부지검의 윌리엄스 검사장이 사임 의사를 밝힌 가운데 한인 에드워드 킴 부지검장이 직무대행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연방검찰 뉴욕 남부지검은 월스트리트를 중심으로 금융범죄 등을 다루고 있어 검찰 내에서도 영향력이 막강한 기관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리에서 물러나는 윌리엄스 검사장은 뉴욕 남부지검에서 활동하면서 월가의 저승사자로 불릴 만큼 화이트칼라 범죄 수사를 전담해왔습니다. 그는 다음 달 13일까지 근무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다음 달부터 검사장 직무대행을 맡게 될 김 부지검장은 연방검찰에서 지난 2008년부터 일해왔습니다. 사기 및 사이버 범죄 수사를 전담하며 법무부 장관 특별 공로상 등을 3차례 수상했으며 연방법 집행기관 재단으로부터 올해의 검사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2017년에는 크리거 김앤 르윈 로펌을 설립해 지난 1월까지 변호사로도 활동했습니다. 로펌에서는 금융사기, 암호화폐 사기, 자금 세탁, 해외 부패 방지법 등 소송 전문 변호사로 일해왔습니다. 지난 2월부터 연방검찰 뉴욕 남부지검의 수석 고문 및 부지검장으로 복귀한 뒤 이번에 검사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것입니다. 김 부지검장은 브라운 대학과 하버드 로스쿨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한인 모델이 유명 래퍼 카니에 웨스트를 성학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인 안 씨는 성명을 통해 음악과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수년 동안 성적 학대에 시달려왔지만 목소리를 낼 수단이 없었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리얼리티 프로그램 아메리칸 넥스트 탑 모델에 출연했던 모델 출신 한인 배우 제니퍼 안 씨가 카니에 웨스트와 유니버설 뮤직 그룹을 상대로 성학대 소송을 제기했다고 USA 투데이가 보도했습니다. 연방법원 뉴욕 남부지법에 제출된 소장에서 안 씨는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 등에서 카니에 웨스트가 신체 접촉으로 수치심을 주고 목까지 졸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USA 투데이와 연예 전문 매체 TMZ 등에 따르면 웨스트는 지난 2010년 피처링으로 참여한 라루의 In for the Kill 촬영장에서 안 씨를 성적으로 학대하고 목을 졸랐다고 합니다. 당시 촬영은 2010년 9월 뉴욕의 첼시 호텔에서 진행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타이라 뱅크스의 모델 경연쇼 시즌 13의 최종 후보였던 안 씨는 다른 여성 배우와 모델과 함께 뮤직비디오 촬영에 나섰습니다. 웨스트는 모델들을 촬영장에서 줄을 서게 한 뒤 안 씨를 포함한 2명의 모델을 가리키며 아시아계 여자를 달라고 지시했고 웨스트는 한 손으로 안 씨의 목을 조르고 다른 한 손은 안 씨의 목에 손을 넣어 흔들면서 이게 예술이다, 나는 피카소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안 씨 측 변호인은 당시 의뢰인이 숨쉬기 어려웠고 얼굴 화장이 다 번졌다며 카니에의 행태가 강압적 성향의 특정 성관계를 모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안 씨는 소장에서 웨스트는 촬영장 카메라가 이런 장면을 촬영하도록 지시했고 사람들이 도와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봤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다며 혼란스러웠던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는 당시 사건으로 극도의 수치심, 정서적 괴로움, 신체적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씨는 웨스트 같은 유명 음악가가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을 장악하도록 방치한 유니버설 뮤직 그룹 측에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앞두고 이어지는 강달러 추세는 당분간 한국 내 금융 경제 시장의 가장 뜨거운 주제로 부상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한국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에도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훌쩍 넘어서 최고 1,450원까지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강달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한국의 수출 둔화 등으로 인해 원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일 것이라며 1,400원대 안팎의 높은 환율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실제 관세 정책과 한국의 순외화 자산 규모 등에 따라 원화 강세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는 전일보다 4원 하락한 1,398.2원을 기록해 달러는 개장 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부과 언급이 나오면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 경제정책인 보호무역주의로 세계적으로 통상 갈등이 심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최고 1,450원대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예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 정책이 유럽, 중국 등 주요국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강달러 랠리를 지탱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한편 앞으로 감세와 대규모 관세 부과가 예고되고 이는 수입 비용을 높이고 경기도 자극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정책은 연방 재정 적자도 크게 늘릴 전망으로 신규 국채 공급 증가와 이에 따른 채권 금리 상승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제조된 3,000대의 가짜 깁슨 기타를 미국 세관국경보호국과 국토안보수사국이 대거 압수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될 예정이었던 고가의 프리미엄 기타 브랜드로 위장한 모조품의 값어치는 무려 1,870만 달러로 예상된다고 전해졌습니다. 길련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화요일 바다를 건너 미국으로 들여온 깁슨사 기타를 정교하게 모방해 제작된 가짜 기타는 미국 세관국경보호국,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다른 수사기관들에 의해 압수됐습니다.
깁슨 기타는 미국에서만 제작되고 판매되기 때문에 깁슨 회사 본사에 의해 압수된 기타들은 모조품인 것이 확정됐습니다. 당국은 정품이 아닌 가짜 깁슨 기타가 시중에 판매됐다면 1,800만 달러를 훌쩍 넘는 피해 금액이 발생했을 것이며 악기 모조품에 관련된 체포 압수 규모가 역사상 가장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연말 연휴 시기를 맞이하면서 소비자들은 특히 깁슨 기타 같은 고가의 물건을 구매할 시 구매처에 대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깁슨의 마케팅 부서 대표인 베스 하이트는 깁슨 기타를 위해 미국 테네시와 몬타나에서 깁슨 기타의 손수 제작을 130년 동안 이어온 가문들을 생각하면 이 사건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오래된 미스터리 사건인 DB 쿠퍼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 거주 중인 한 남매가 자택에서 숨겨져 있는 낙하산을 발견했다며 돌아가신 자신의 아버지가 DB 쿠퍼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길련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한 남매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전설적인 항공기 공중납치범 DB 쿠퍼라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집에서 낙하산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DB 쿠퍼는 1971년 시애틀에서 멕시코시티로 가는 항공기에서 폭탄을 언급하며 20만 달러와 낙하산을 요구했고 이후 현금을 챙기고 항공기에서 낙하산을 이용해 사라졌습니다. 사건 후 50년이 넘도록 그의 행방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항공 전문가 댄 그라이더는 남매가 발견한 낙하산이 쿠퍼가 사용한 것과 일치한다고 주장했으며 낙하산은 매우 희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DB 쿠퍼가 1972년 유타에서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리처드 맥코이 주니어일 가능성을 제기해왔습니다. 맥코이는 체포 후 탈옥하여 경찰과의 총격전에서 사망했으며 그의 자녀들은 DB 쿠퍼가 아버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맥코이 가족은 최근 낙하산을 발견한 후 FBI의 수사를 받았으며 DNA 샘플도 제공했습니다. FBI는 이 사건에 대해 아직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았고 DB 쿠퍼 사건은 2016년에 공식적으로 종결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뉴저지의 한 우버이츠 배달 기사가 고객에게 브리토를 배달하는 줄 알았지만 강한 특유의 냄새로 인해 실제로는 마리화나를 운반하고 있었음을 발견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또한 이 음식이 식당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용의자들이 우버의 패키지 배달 옵션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직 기소된 사람은 없습니다. 최시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저지의 한 우버이츠 배달 기사가 고객에게 브리토를 배달하는 줄 알았으나 실제로는 마리화나를 운반하고 있었음을 발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 이 여성은 캠든 카운티 린덴월드에 위치한 한 장소에서 음식을 픽업했습니다. 이 음식은 은박지에 쌓인 브리토, 수프, 그리고 물병이 포함된 평범한 배달 주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배달 중 음식 가방에서 나는 냄새가 단순히 고기 요리가 아니었음을 알아챘습니다. 그녀는 차를 길가에 세우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한 경찰관이 패키지를 검사했고 브리토 세트가 아닌 1온스의 마리화나였음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이 음식이 식당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이는 용의자들이 우버의 패키지 배달 옵션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우버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매우 충격적이라고 표현하며 배달 기사들에게 의심스러운 냄새나 상황을 발견할 시 즉시 지역 당국에 연락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직 기소된 사람은 없습니다. KBTV 뉴스 최시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측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대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정권 인수팀은 이런 새로운 외교 노력을 통해 북한과 무력 충돌 위험을 줄일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의 초기 목표는 기본적인 관여를 재정립하는 것이지만 추가적 정책 목표나 정확한 타임테이블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부연했습니다. 트럼프 인수팀은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7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핵무기를 많이 가진 누군가와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재집권 시 나는 김정은과 잘 지낼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현대차 후방 카메라 이미지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22만 6,118대가 리콜 조치됐습니다. 리콜 대상 차량은 2021, 2022년형 산타페 SUV와 엘렌트라 세단 계열 모델들입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이번 리콜이 판매업자들을 통해 후방 카메라를 무료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소매 절도 방지 법안을 통해 처벌 강화와 소매업자 보호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2025 예산안에 조직 절도 방지를 위해 4천만 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할당했으며 이를 통해 소매 절도 전담 경찰팀을 신설했고 소매점에서 일하는 근로자 보호 강화와 근로자 폭행 시 강력한 처벌에 나설 것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뉴욕시뿐 아니라 메릴랜드,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활동하는 국제적인 절도 조직을 꾸려 약 200만 달러 상당의 소매 상품을 절도한 조직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절도범들은 메이시스, 세포라, 아메리칸 이글 등을 타겟으로 절도를 이어갔으며 도난된 물품은 도미니카 공화국에 있는 상점과 뉴욕주 내 다양한 채널을 통해 판매됐습니다. 식품안전검역국이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등 시중에 유통된 육류 7만 2,240파운드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된 제품은 유샹 식품의 27개 브랜드입니다. 식품안전검역국은 해당 제품에서 리스테리아 박테리아가 검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리스테리아 박테리아는 주로 육류, 어패류, 치즈, 채소 등 오염된 음식을 섭취할 때 감염됩니다. 주요 증상은 발열, 근육통, 구토, 설사, 두통, 경련 등입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노인이나 어린이는 주의해야 합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이번 리콜과 관련해 1명이 사망하고 9명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전했습니다. 발병 지역은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일리노이 등 총 11건이 보고됐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